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아리랑 라운지였다. 그날 아침에도 정장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해외 귀빈과 비즈니스 인사들이 소파에 앉는 모습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려함이 감도는 그 공간의 한쪽 구석에서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김은옥 아주머니가 손에 든 걸레를 움직이며 천천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김은옥 할머니는 올해 75세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아리랑 라운지에서 미화 보조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간다. 낡은 앞치마 주머니 한쪽에서는 실밥이 풀려 나온 채 어설프게 하얀 실로 덧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작은 체구에 비해 커 보이는 셔츠 가장자리가 닳아 눌린 낡은 신발. 그래도 그녀는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평소처럼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다. 아주머니, VIP 손님 근처에는 서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김유진이 툭 내뱉듯 말했다. 김은옥은 움찔하며 서둘러 몸을 뒤로 뺐다. 아,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바로 물러날게요. 허리를 숙이고 청소기를 멈춘 채 뒷걸음질 쳤지만 전선이 발에 걸려 순간적으로 비틀거렸다. 김유진은 혀를 차며 정말 눈치 좀 챙기셨으면 하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김은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할 뿐이었다. 라운지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불편한 존재라 여겼다. 아주머니, 커피 머신 물 보충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권영수 씨 늦게 나온다고 손님 불만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하세요. 다른 직원이 던지듯 말하자 김은옥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점심시간 그녀는 휴게실 구석에 앉아 스스로 싸온 김밥을 조용히 먹었다. 라운지에서 김은옥 아주머니 대신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현장 책임자인 이강민 과장이 직원들을 향해 지시를 내렸다. VIP 손님이 2시 반에 도착하신다. 커피랑 미네랄 워터 미리 준비해둬. 그러나 마땅히 움직일 사람이 없었다. 결국 권영수가 혼잣말처럼 중얼렸다. 그럼 내가 직접 하지 뭐. 그는 유리잔과 커피를 들고 서둘러 배치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의 낮은 테이블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사실 그곳은 손님들이 발을 걸기 쉬워 사용하지 않던 자리였다. 하지만 이강민은 그런 주의를 무시한 채 중얼거렸다. 괜히 손님 기분 상하게 할 바엔 빨리 내놔. 그는 커피와 잔을 테이블 가장자리에 급히 놓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라운지에 들어온 외국인 손님이 짐을 내려놓으려다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가 쓰러지며 손님의 고급 정장 소매와 가죽 서류 가방이 갈색으로 얼룩졌다. 이게 뭐야? 왜 이런 데에 컵을 둔 겁니까? 손님은 분노하며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곧 이강민이 황급히 달려왔다. 바로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순간 굳어졌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현장에 있던 미화 직원이 누구였죠? 순간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은옥 아주머니가 계속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를 향했다. 아, 제가요. 김은옥은 놀라며 답했으나 이강민은 곧장 몰아붙였다. 그 테이블 혹시 잔 위치가 어긋나 있진 않았습니까? 점검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거긴 손도 안 댔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 옷과 가방 세탁에 80만 원가량 든다는데 그건 아주머니 이름으로 처리해야 할 겁니다. 직원들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분명 이강민이 한 일인데 하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김은옥은 얼굴을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이강민은 김은옥의 고개 숙인 모습에서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됐습니다.
반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곧장 몸을 돌려 마치 자신이 옳은 판단을 내린 사람인 듯 뻣뻣하게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김은옥의 작은 등이 한층 더 왜소해 보였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오후 3시 정각 긴급 연락이 라운지에 전해졌다. 코드 127 대응 준비 바랍니다. 이는 중동의 에너지 대국 왕족이 방문할 때 쓰이는 암호였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 바로 칼리드 왕자의 입국이었다. 이 사실이 직원 대기실에 전해지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리랑 라운지 안은 일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늘어져 있던 직원들이 곧장 허리를 고추쓰고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이는 재킷을 다시 걸치고 어떤 이는 네임택 방향을 다듬었다. 긴장에 손을 떨다 컵을 떨어뜨릴 뻔하는 직원도 있었다. 오직 이강민의 목소리만이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 자리로. 수화물 동선 철저히 확인하고 음료는 무카페인으로. 과일류는 제외. 실내 습도는 48에서 50% 유지. 아랍어 통역은 이성호 통역관이 맡는다. 도착 예정은 3시 2분 전후다. 직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평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식기가 정리되고 좌석이 가지런히 정돈되었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 이곳은 단순한 라운지가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준비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근데 이성호 통역관 지금 와 있나요? 네, 못 봤는데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강민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연락 왔어? 아닙니다.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럴 수가, 왕자님이 곧 도착하신다고. 길을 잃었든 쓰러졌든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곳에 통역이 없다는 게 문제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교적 사고로 이어진다고 그는 이마를 짚으며 억지로 호흡을 고르고 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시계는 이미 오후 3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떡하지? 여기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라운지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칼리드 왕자가 검은 슈트를 입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묵직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통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강민은 긴장에 얼어붙은 얼굴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웰컴 투 코리아. 억지로 짜낸 서툰 영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왕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뒤편의 수행원 한 명이 이강민을 향해 아랍어로 말을 건넸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행원이 다시 강하게 말을 이었고 순간 왕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불쾌함의 표시였다. 누구 아랍어 할 줄 아는 사람 없어. 이강민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그때 수행원 중 한 명이 이강민을 향해 단호히 아랍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러자 왕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멈추게 했다. 그 한 동작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다. 이 자리는 무례했다. 이강민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상황은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이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로 보일 수 있었다. 더구나 상대는 중동 최대 산유국의 왕족이었다. 왕자의 기분 하나로 에너지 협상 방위 협력,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외교 위기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아리랑 라운지. 이곳은 지금 단순한 접대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외교가 흔들릴 수도 있는 폭탄을 안고 있었다. 왕자의 한마디에 향후 원유 수출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었고 이는 곧 한국 경제 전체의 균형을 좌우할 문제였다. 라운지 안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으며 이강민 과장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쳤다. 끝났다. 그 순간 잔잔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스미,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 처음엔 누구도 반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다시 조금은 힘이 실린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례합니다. 대추차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라운지 한쪽에서 한 아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김은옥이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하얀 트레이를 받쳐 들고 있었고 그 위에는 따스한 대추차와 곁들일 약과가 놓여 있었다. 떨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한 점 흐림이 없었다. 여기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강민 과장의 억눌린 목소리가 곧장 날아들었다. 청소 아주머니가 왕자님 앞에 나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얼굴은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은옥은 작게 읊조렸지만 바로 그때 왕자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직접 손을 내밀어 그녀의 트레이에서 찻잔을 받아 들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스한 향이 퍼지자 수행원 중 한 명이 놀란 듯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왕자는 은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또렷하게 말했다. Thank you. 짧고 분명한 감사였다. 그 순간 이강민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앞으로 나섰다. 예, 그렇습니다. 이 차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그러나 왕자는 끝내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찻잔을 다시 한 모금 들이켰다. 마치 과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해져 버렸다. 잠시 후 빈잔이 은옥의 손에 되돌아왔다. 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짧은 아랍어를 내뱉었다. 나피스, 소중하다, 존귀하다. 통역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의 울림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은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가 물러서려는 순간 왕자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은옥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곧 또렷한 아랍어가 흘러나왔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라운지는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나 왕자가 갑자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자 그 긴장도 한순간에 풀려버렸다. 왕자와 은옥은 빠른 아랍어로 몸짓과 표정을 섞어 대화를 이어갔다. 은옥은 꾸준히 웃음을 머금다가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소소한 농담을 던지듯 손짓을 보이기도 했다. 통역을 뛰어넘는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교감이 그곳에서 오가고 있었다. 수행원 한 명이 조용히 이강민 과장에게 다가와 영어로 속삭였다. 왕자님께서 그분과 더 대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강민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런데 다음 비행 연결 시간이 지연시키십시오. 단 10분이라도 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은 얼이 빠진 듯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왕자와 김은옥은 마치 오랜 벗을 재회한 듯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Thank you again. 왕자의 입에서 또 한 번 한층 부드럽게 감사가 흘러나왔다. 은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아랍어로 답했다. 저야말로 큰 영광입니다. 그 말과 함께 라운지 안공기는 어느새 따스하게 물들어 있었다. 아리랑 라운지를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갔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버티던 직원들,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 의식되던 공기가 마치 한순간 바람이 스쳐간 듯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 이강민 과장만은 억지 웃음을 입가에 붙인 채 서 있었다. 입꼬리는 올려졌으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저 미화 아주머니가 뭐지? 라운지 한쪽에서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웅성대기 시작했다. 방금 전부 아랍어 맞지 않아. 근데 왕자님이랑 저렇게 친근하게 대화하다니. 그때 김유진 씨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름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은옥 아주머니 아랍어로 검색해 볼게요. 몇 초 만에 화면에 국제항공사의 사내지 기사 하나가 떴다.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의 외교관 김은옥.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은옥은 국제선 유니폼을 입은 채 여러 나라 외교 사모님들과 나란히 웃고 있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랍어 영어 불어에 능통하며 30년 넘게
국제선에서 귀빈들을 응대해왔고 그 따뜻한 인품 하나로 하늘의 긴장을 풀어주는 사람이라 불렸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다. 이분 대단한 분이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놀라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직원 휴게실에서 라운지 전체로 퍼져나갔다. 누구도 눈앞의 김은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오직 이강민 과장만이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빈 수첩을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패배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다. 라운지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긴장은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쏠려 있었다. 라운지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있던 청소 아주머니가 이제는 왕족에게 가장 신뢰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칼리드 왕자는 은옥과 몇 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고 그 사이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다. 잠시 후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안주머니에서 금빛 테두리에 아랍어로 문장이 새겨진 명함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집안 공식 문장이 들어간 개인 명함이었다. 수행원이 공손히 받아 은옥 앞에 내밀었다. 왕자님의 감사와 연락처입니다.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명함에는 아랍어로 친구로서의 존경을 담아 라는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은옥은 놀란 듯 명함을 바라보다가 가슴께로 두 손을 모아 깊숙이 인사했다. 영광입니다.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 순간 왕자는 라운지 직원들을 향해 영어로 말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환대입니다. 직함이나 옷차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어도 그녀의 품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이강민 과장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억지로 붙여두었던 웃음은 사라지고 주먹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라운지에서 무시하던 노년의 미화 아주머니가 왕족의 신뢰를 단숨에 얻어낸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왕자는 다시 한번 은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출구 쪽으로 향했다. 은옥은 정성스럽게 그 뒷모습을 배웅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지만 몸에 밴 자연스러운 품위와 예절이 있었다. 그날 이강민 과장은 왕족으로부터 단 한마디의 말도 듣지 못했다. 칼리드 왕자가 떠난 뒤에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R이랑 라운지 안에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단하시다. 설마 김은옥 아주머니가 그렇게 불리게 될 줄이야. 순간 주위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미화 아주머니, 청소하는 분이라고만 불러왔다. 그러나 방금은 분명히 이름이 울려 퍼졌다. 정식으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김은옥 아주머니 잠시 말씀 나눠도 될까요? 젊은 직원 정하늘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은옥은 뜻밖이라는 듯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으며 앞치마 끝으로 손을 닦았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이서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은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빈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천천히 대답했다. 몇 해 전 남편 영호 씨 병간호가 끝나고 나니 오랫동안 마음이 텅 비었어요. 다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이 공항, 남편과 함께 늘 오가던 곳이었죠. 해외로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늘 여기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이곳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줄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은옥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청소하는 게 좋아요. 더럽던 곳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게 참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듣는 이들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정말 멋지십니다. 누군가가 감탄처럼 내뱉었다. 그런데 나 어제 아주머니한테 방해된다고 했었잖아요. 너무 죄송해요. 김유진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은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당신들이 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날이 됐으니.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라운지 창밖에는 조금 전 왕자가 탑승한 리무진이 활주로 쪽으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인천공항 관리동 7층.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강민 과장은 정장을 매만졌다. 어제는 내가 잘 수습했다. 통역 부재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VIP를 만족시켰다. 그렇게 보고하면 되겠지. 그는 모든 공을 자기 판단으로 처리한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다. 보고 대상은 아리랑 라운지의 최고 책임자 장명호 부장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이강민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보고를 시작했다. VIP 라운지 건입니다. 예정된 통역이 도착하지 않아 제 판단으로 현장을 정리했고 문제없이 접대를 마쳤습니다. 특히 환대 분위기 조성에 있어 제 교육 방침이 높이 평가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부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놓인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밀어 올렸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화면 속에는 김은옥이 왕자와 미소를 주고받으며 대추차를 내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왕자가 명함을 건네며 그녀의 정과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이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어 장 부장은 책상 위에 몇 장의 메모를 내려놓았다. 어제 근무한 직원들 전원에게 진술을 받았습니다. 응대한 건 김은옥 아주머니였고 현장 책임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이후 공로를 가로채려 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장님, 그건 저는 현장 책임자로서 전체 분위기를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 미화 아주머니가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제지한 것이고 그녀를 멈춰 세운 게 바로 당신이군요. 장 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장 부장은 조용히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부로 당신은 인사 발령 대상입니다. 라운지 업무는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순간 이강민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듯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모두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회의실 안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문이 두드려지고 직원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김은옥 선생님과 함께 일해온 후배들이었다. 실례합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직원이 말했다.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그 상황에서 현장을 지켜낸 건 김은옥 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판단력과 인품에서 큰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실수를 떠넘기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자 장명호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강민 과장을 바라봤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오직 김은옥 선생님을 향해 있었다. 결국 이강민 과장은 공식적으로 현장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회의실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예전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낮게 중얼거린 말이 허공에 흩어졌을 뿐이었다. 왜 저런 늙은 사람이?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아리랑 라운지. 맑게 갠 하늘과 이륙하는 비행기가 창밖으로 보이는 오후였다. 평소처럼 김은옥 선생님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출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런데 입구에 직원 몇 명이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은옥님,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멈춰서자 한 직원이 새 제복과 명찰을 내밀었다. 오늘은 새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명찰도 다시 제작했어요. 명찰에는 김은옥 고객 응대 자문 어드바이저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제가 이걸 입어도 되나요? 은옥이 놀란 듯 물었다. 네, 본사에서 정식으로 결정한 일입니다. 앞으로 신입 직원 교육에서도 정과 배려를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은옥은 한참 동안 제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품에 안았다. 그럼 오늘은 이 옷을 입고 평소처럼 시작해도 될까요? 직원들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날 오후 은옥이 평소처럼 모포를 잡고 바닥을 닦자 익숙한 후배 직원들이 뒤따라와 그녀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 어머, 하니 은옥 선생님 놀이예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모포는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라고.
은옥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런 걸 가르쳤던가. 네, 멋있어서 그대로 해봤어요. 순간 라운지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지나가던 직원들이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옥 선생님. 이제 누구도 그녀를 청소 아주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라운지 한쪽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와 바닥에 곧은 빗줄기를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활주로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위를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김은옥 75. 오늘도 모포를 들고 컵을 씻고 의자를 정돈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옥님. 오늘도 바닥이 반짝이네요.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에 그녀는 환히 웃으며 답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그 순간 김은옥의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라운지를 지탱하는 품격이자 모두가 배워야 할 존중의 이름이었다. 라운지 한쪽 모니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소리는 꺼져 있었지만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떠 있었다. 진정한 환대란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힘, 그것이 곧 공항 라운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치다. 김은옥 선생님은 그 자막을 흘끗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익숙한 손길로 컵을 정리하며 마지막 일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라운지의 거대한 창 너머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야.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 조용히 그러나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단다. 은옥 선생님은 마치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오히려 묵직한 울림이 배어 있었다. 라운지의 석양은 그녀의 등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 더 맑게 만들어낸 사람. 그것이야말로 누구보다 조용하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삶이었다.